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영어에 대한 내용은 아니고요. 제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요즘에 ADHD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ADHD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주의력 결핍 장애라고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오늘 잠깐 소개해드리려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왜 생뚱맞게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소개를 하냐, 저의 심리학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을 여러분들께 좀 공유를 해드리면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마주치게 될 ADHD 장애 아동이나 아니면 ADHD를 가지고 있는 성인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분들에 대해서 좀 더 폭넓은 이해와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서로 더불어 사는 사회니까 서로 상부상조하자는 의미로 여러분들께 유용한 지식을 전달하고자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ADHD 주의력 결핍 장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편견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ADHD 생각하시면은, 저도 처음엔 그랬지만 다 아동을 생각하시죠? 그렇지만 어른 성인들도 ADHD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이유는 무엇이냐면은 ADHD는 본인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거예요.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ADHD는 선천적으로 어렸을 때부터 타고난 거기 때문에 성인까지도 이렇게 지속이 되는 겁니다. 간혹 가다가 어렸을 때는 ADHD 판정을 받았다가 성인이 되면서 ADHD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ADHD는 기본적으로 선천적 녹내장처럼, 그리고 제1당뇨병처럼 가는 정신의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정신질환이라는 거는 ADHD 되게 많이 주변의 세계에서 되게 주변 상황에 대해서 예민하고 자극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산만하고, 그리고 주의력이 떨어지고 집중을 하지 못하고, 굉장히 사람들과의 관계나 아니면 본인의 행동이나 감정에 있어서 되게 즉흥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영어로는 impulsive라고 하는데 한국어로 하면 즉흥적이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그게 즉흥적인 게 부정적인 의미에서 즉흥적인 거죠. 되게 욱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ADHD는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요. 주의력 결핍과, 그리고 산만한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즉흥적인 거, 욱하는 거. 근데 여기 중에서 제일 아동들에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건 산만한 거잖아요. 그래서 지나치게 산만한 것으로 증상이 너무 뚜렷하게 발견이 됐을 경우에 쉽게 ADHD 판정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기 전에는 본인의 아이가 ADHD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리고 편견은 ADHD는 평생 갖고 가는 질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유전에 문제가 생긴 거기 때문에 이거는 뭐 수술을 한다고 해서 고쳐지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약을 복용함으로써 ADHD 증상 있죠? ADHD 증상 세 가지 말씀드린 거를 조금 가라앉힐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세 가지를 조심하면 돼요. 세 가지는 뭐냐면은 운동을 반드시 해야 돼요. 특히나 ADHD를 가지신 분들은 절대 당뇨병이나 성인 증후군에 걸리면 안 되시는 게, 아무래도 주의력이 좀 부족한 그런 것을 갖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는 능력에도 약간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기억하는 것도 힘드시기 때문에 당뇨병을 갖고 계시면 이걸 주기적으로 혈당을 재면서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식이요법으로 이제 식단도 조절하고. 근데 그게 아무래도 ADHD를 가지고 계시면은 조절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래서 절대 당뇨병이나 성인병은 절대 걸리시면 안 되기 때문에 평상시에 영양적인 식단을 하셔야 되고, 운동을 적어도 일주일에 3번 하셔야 됩니다. 적어도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시게 될 경우에는 뇌세포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고, 기억력도 올리고, 인지능력도 향상되고, 치매 같은 알츠하이머, 노화가 되면 진행되는 퇴행성 증후군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운동을 일주일에 3번, 하루에 30분씩 조깅을 하시면은 좋다는
겁니다. 이런 연구 결과도 많고요. 그리고 나서 또 이제 주의력 결핍 장애 부분 증후군을 갖고 계신 분들이 또 하셔야 될 거는 스티키 노트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을 저처럼 저는 ADHD가 없습니다. 근데 저는 좀 약간 병적으로 노트하는 거를 좀 되게 좋아해서 이런 포스트잇 같은 노트에다가 적으셔야 돼요. 본인이 이제 내일 할 거를 내일 할 거, 내일 모레 할 거 일주일치 양을 이제 적어 놓으시고 이것을 책상이나 냉장고나 아니면은 차나 잘 보이는 곳에 적어 놓으셔서 본인이 이제 ADHD를 가지고 계시면 아무래도 기억력도 약간 보통인보다는 떨어지시고 그리고 집중력도 이렇게 흐리시고 예민하시기 때문에 반응이 예민하시기 때문에 이런 거를 잘 까먹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팅 노트를 사용하시는 거 그거를 추천을 드리고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건 뭐냐면은 절대로 밤에 자기 전에 이렇게 TV나 핸드폰을 오랫동안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핸드폰이나 TV를 밤에 잘 때 물론 정상인들도 ADHD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 분들도 뇌가 뇌가 각성이 돼요. 각성 효과가 있어요. 이래 전자기기를 하게 되면은 각성 효과가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못 듭니다.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60% 넘게 불면증이 있어요. 왜 불면증이 있냐면 그건 내가 걱정이 많아서 불면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불면증이 아니라 정말 신체가 피곤해도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잠을 잘 못 잡니다. 그 잠을 잘 못 자는 이유가 이 신경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꾸 이 뇌에서 딴 생각을 하게 돼요. 그 딴 생각이 어떤 거냐면은 연결이 된 딴 생각이 아니라 자꾸 진짜 말 그대로 뭐 연결관계가 없는 계속 딴 생각을 뇌에서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본인의 의지랑 상관없이. 이거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래서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면증에 항상 시달려요. 근데 그때 그 약을 먹으면 또 더 불면증이 더 심해진다고 하는 약의 부작용 효과가 있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절대로 ADHD 가지신 분들은 절대 전자기기를 주무시기 전에 절대 만지면 안 돼요. 아이들은 더 심하겠죠. 그래서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불면증이 있으시다. 그러니까 절대 전자기기를 소지하시면 안 된다. 오랫동안 잠들시기 전에.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이랑 식이요법 조절하는 거 그거 운동은 일주일에 30분 조깅, 유산소 운동이 좋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포스팅 노트를 이용하시라는 거. 그리고 세 번째는 절대 주무시기 전에 각성 효과가 있는 전자기기를 손에 대시지 말라는 거. 그리고 추천 하나 드리면은 잠들게 하기 위해서라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 잠을 잘 잘 수 있는 가증 방법을 잘 쓰셔야 되는 것 같아요. 영양제도 있잖아요. 뭐 비타민 D 이런 식으로 그런 잠을 잘 들게 하는 영양분을 매일매일 섭취를 하시는 것도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ADHD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래서 ADHD를 가지신 분들을 목격을 하시게 되시면 제가 약물에 대해서는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드리지 못하지만 이런 실생활 팁 3개 같은 거를 혹시나 모르시고 계시다면 알려주셨으면 좋겠고요. 자녀분들과 함께 살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 아니에요. 그런 분들도 이런 내용을 아시면 좋으실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ADHD는 성인이 돼서 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사라지지 않고 왜냐면 선천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수술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있으시거나 목격하신 분들에게 희망을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이런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그래서 ADHD는 신경의 장애가 있는 것이고 이런 신경의 장애에 도움이 되는 운동이나 좋은 식습관 그런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거 마지막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정신과에서 먹는 그 약 있잖아요. 그 약이 그 정신병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치료하는 목적이 아니에요. 치료라는 거는 그 병을 없애는 것을 갖다 치료라고 하잖아요. 정신과 약은 전부 다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시면 안 되고요. 그런 희망을 갖고 사용하시지만 정신과 약은
심텀 있잖아요. 증상, 정신병이 있어서 나타나는 증상을 줄이고 완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신병을 없애는지는 못해요. 절대로 정신과 약물은. 그리고 부작용도 많이 있습니다. 부작용도 많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운동하고 잘 드시는 거, 영양소를 잘 골고루 섭취해서 드시는 거. 그리고 마지막 진짜 한마디만 더 할게요. 탄수화물 여러분 탄수화물 끊잖아요. 다이어트 하신다고. 그러면은 뇌에 바로 나타납니다. 뇌가 먹는 거는 탄수화물이에요, 여러분. 뇌의 영양분이 탄수화물인데 여러분 다이어트 하신다고 단백질만 잔뜩 드시고 탄수화물 끊어보세요. 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가족 중에도 먼 가족 중에 다이어트를 탄수화물 끊고 하시다가 정신질환이 발생하신 분도 있어요. 그 정도로 절대 다이어트 하신다고 몸매 관리 하신다고 탄수화물을 급작적으로 확 줄인다? 끊는다? 그건 정말 정신병을 걸리고 싶습니다라는 다짐입니다. 절대 탄수화물을 그렇게 갑작스럽게 줄이고 끊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의사가 아니라서 더 정확하게 아주 정확하게 그런 생리학적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논문을 수십 개 찾아보고 말씀을 드린 거니까 아주 쉽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 거니까 되게 유용하게 정보를 받아들이셨으면 되게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유용한 영상을 남길 거니까요.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소감이 담긴 댓글 정말 유용하거든요. 앞으로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데 밑거름이 되니까요. 댓글 많이 남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저에게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하세요. 감사합니다. 미국 교사 엄마 장하나였습니다.